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벌써 힙하던데 나도 책 좀 읽어볼까? 근데 뭐부터 읽어야 돼? 최근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걸 계기로 지금 서점가에 한강 작가님의 책들이 풍기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독서 열풍이 불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짧게 책 소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몇 년 전에 읽어봤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조용히 좀 해줄래? 조용히 해줘. 들어가. 네. 동네 멍멍이라서 소통하는 중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가 저는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작가님께서 그렇게 큰 상을 받으셨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좀 난이도가 쉬운, 만약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으려고 도전했다가 뭔가 좀 그 문체를 해석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나는 이 기회에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기에 적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에 너무 읽기 좋은 우리 독서의 계절, 책 읽기 좋은 독서의 계절에 아주 읽기 좋은 책 2권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지금 하나를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얘가 배터리가 없어서 얼른 이거부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저주토끼로 유명한 정보라 작가님이 쓰신 한밤의 시간표, 이 책이에요. 한밤의 시간표라는 책을 읽었고요. 두 번째는 달러구트 꿈의 백화점. 와, 이것도 제목이 헷갈리네요. 달러구트 꿈백화점이었나? 꿈의 백화점이었나? 아무튼 완전 초대박 히트를 쳤던 그 책의 작가님이신 이미애 작가님의 탕비실, 요렇게 제가 2권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얘는 이제 더 이상 등장을 못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어요. 네, 먼저 탕비실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와, 이거를 한 줄 평을 해드릴게요. 탕비실은 이게 소설이야? 이게 진짜 소설이라고? 싶을 정도로 완전 하이퍼 리얼리즘이 담겨있는 리얼리티 쇼에서의 일주일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제목에 탕비실. 탕비실이 어디에 있는 공간입니까? 우리 회사에 가면은 있죠. 회사에서 뭐 간식도 있고 마실거리도 있는 그런 공간에 우리가 모여갖고 거기서 참 많은 소문도 돌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잖아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그런 인간 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추측하기로는 어떤 이제 회사에서의 소문들,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조용히 좀 해줘. 집으로 들어가. 내가 조용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책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회사, 특정 회사를 설정하고 그 회사의 탕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제 예상이 빗나갔어요. 일단 너무 이게 정말 진짜 소설 맞아? 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처음에 이렇게 나무 위키에서 탕비실이 예능 프로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방송국까지 QBS 예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설정은 탕비실이라는 제목의 예능이 있었고요. 그 예능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이 이게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탕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떤 가상으로 설정된 인물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 일주일을 담고 있어요. 분량도 정말 얇습니다. 130페이지, 140페이지가 좀 안 돼요. 정말 짧은 소설인데 이거 한번 잡으면은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흑백요리사였었죠. 흑백요리사도 저도 막 그거 보면서 12부작을 완전 너무 재밌어갖고 몰아서 봤는데, 이거 거의 그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책으로 그냥 써놓은 듯한, 너무 현실감 있게 잘 쓰셔갖고 진짜 재밌는데 너무 소중해서 아껴가면서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탕비실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 소개가 제대로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뭐 대본을 준비해 놓고 지금 읽고 있는 게 아니라서 되게 헛소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책 뭐야?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한밤의 시간표. 아직 살아있어요. 정보라 작가님은 일단 저주토끼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그걸로 좀 유명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부커상인가? 맨부커상? 그 후보에 오르면서 완전 역주행을 친 소설이었었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완전 정보라 작가님의 소설은 장르가 정보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들이 기괴함과 공포, 너무 대놓고 오싹하게 만드는 귀신 나오는 그런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체들이 그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면서 오싹함을 주는 좀 그런 힘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주토끼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그 편에서는 제가 저주토끼, 이게 단편들이 엮여 있는 거였는데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너무 재밌게 읽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제목인 저주토끼 그 부분 사각사각 이거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이거는 읽을 때는 좀 되게 소름 끼쳤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는 소설이, 그게 제목이 머리였었나? 제가 그 단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내용은 그거였어요. 변기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인가 나타나갖고, 그게 점점점 변기에 내가 버리는 것들, 뭐 우리가 머리카락도 버리고 이물질들 거기에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물질들을 받아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였었고,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한동안 지금도 문득문득 변기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던 소설로 기억합니다. 요번에 읽었던 한밤의 시간표,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거 밀리의 서재에 이게 있어갖고 정보라 작가님 책을 읽고 싶어서 밀리의 서재에 작가님 책이 있나? 라고 막 찾아보는데 있는 거예요. 한밤의 시간표가. 그래서 요번에 읽어보았습니다. 한밤의 시간표는 연구소가 골조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연구소는 어떤 연구소냐면, 우리가 보통 연구소라고 하면은 뭔가 화장품을 연구하거나 어떤 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 지식을 연구하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연구소는 약간 다른 선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 현상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연구소인데, 이제 이 연구소의 목표는, 이것까지 얘기하면 스포일러인가? 아니, 스포일러는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연구소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얘를 이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물건에 깃든 그 영혼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해방시켜주려고 막 엄청 대단한 걸 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게 인정해주고 존재하게끔 보살펴주는 정도?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그냥 걔네 입장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한밤의 시간표에서 밤마다 이제 거기를 순찰을 하고, 그러면 그 순찰을 하는데
거기에 앞이 안 보이는 선배가 한 명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 선배님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게 제가 전자책으로 읽어서 분량이 실제로 종이책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게 읽었고 밤마다 읽었습니다. 밤마다. 이게 전자책이 좋은 게, 종이책은 꼭 조명이 있어야 읽을 수 있지만 이런 전자책은 조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읽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열심히 읽었던 책이에요. 간밤의 시간표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게 제목이 저주양이었어요. 저주양. 이거는 기억해요. 최근에 읽은 거라. 그 양이 여성 누구양, 미영양, 영주양 이런 여자를 부르는 양이 아니라 정말 음매하는 그 양이 나오는 저주양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저주양 그 부분에서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읽을 당시에 오전하고 오후에 일정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책을 챙겨가갖고 카페에서 한 1시간 정도 책 읽다 가야겠다 해서 카페에서 읽었던 게 딱 그 저주양 편이었는데, 이제 여기 이 이야기에서 무한 계단 지옥을 계속 걸어 올라가야 되는, 지옥에 빠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저주가 나오는데 하필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됐어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한 칸만 내려가면 돼서 그냥 계단으로 가자 해갖고 계단실 문을 딱 열어, 낯선 건물의 계단실 문을 열고 그 지하로 한 층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방금 읽었던 저주양이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필 또 이게 문을 제가 닫을 때 이 댐퍼라고 하는 문이 이렇게 스르륵 닫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는지 엄청 쾅 하고 닫혔어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갑자기 세상과 단절되고 내가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나한테도 방금 이야기처럼 무한 계단이 펼쳐지면 어떡하지? 그런 저주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정보라 작가님이 가진 이 글의 힘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포 이야기라고 하면은 어떤 옛날의 이야기 속으로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면 서프라이즈에서 무서운 얘기, 귀신들, 원한 들린 귀신이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당연히 보면 막 무섭죠. 근데 정보라 작가님의 이야기는 귀신은 안 나와요. 귀신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이분 작가님이 쓰시는 그 문장, 표현력, 그리고 이런 상황들, 이런 게 되게 무서워요. 섬뜩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세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것도 한밤의 시간표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폐허가 있고 밤마다 여기에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 폐허에서 죽은 중년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남자가 죽인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타나요. 보통의 공포 이야기라고 하면은 뭐 죽은 남자야 그렇다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 살해당한 사람들의 그림자, 이 원한을 가진 그림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기 쉽겠지만, 이 소설에서는 똑같이 살인자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원한이 있는 살해당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살해당한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살인자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저는 이 살해당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진짜 원한을 가진 귀신인 것보다 이 살인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죄책감, 공포심, 이런 것 때문에 귀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귀신이랄까요? 자기의 환각인 거죠. 얘도 귀신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한 면에서 더 뭔가 와닿는 게, 공포심, 저도 무서운 오싹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주절주절
정말 수다스럽게 많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겨우 2권 소개하면서 벌써 영상 길이가 15분을 향해 달려가네요.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영양가 있는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이제 책 소개가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10월에 좀 가볍게 읽어보고 싶으신 10월에 다시 10월에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탕비실을 추천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공포소설들, 공포 이야기는 여름 계절에 읽기 좋지만 나는 10월에 어울리는 공포 이야기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첫 페이지로 안 가 있어요. 한밤의 시간표 요거 정보러 작가님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첫 책 소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들을 들고 그때도 2권 갖고 올게요. 2권을 가지고 와서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